됐다. 자, 오늘은 개세기 3권. 어디를 먼저 해볼까? 개세기 3권 28쪽 할게요. 자, 어디? 28쪽을 먼저 해보자. 28쪽은 김채원의 겨울의 환이라고 나왔네요. 김채원의, 자, 겨울의 환인데, 이거 봐라. 겨울의 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유명한 작품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래,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 그 문학책 있죠? 여러분 배우는 문학책에, 몇 권, 문학책 12종에 몇 권이나 들어가 있는, 몇 권의 몇 권의 김채원의 겨울의 환이 들어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놈은 좀 안 유명하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작년에 한번 당했어요. 작년 수능에 뭐가 나왔냐면 사막을 건너는 법 해서 서영은 작품이 나옵니다. 서영은. 그래서 이게 EBS에 없는 게 아니었는데 수능 특강에 잠깐 나왔는데 그게 듣보잡이니까 안 나오겠지 했어요. 근데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어떻게 나냐면 아주 낯선 현대소설 하나, 그 다음에 아주 익숙한 고전소설 하나, 이렇게 세트가 맞물려요. 그럼 만약에 이 겨울의 환이라는 것이 나온다면 이건 아주 낯선 거거든요. 그럼 뭐가 나와있어? 고전소설은 아주 익숙한 거, 이렇게 맞물릴 거야. 반대도 있을 수 있어. 고전소설이 낯선 거라면 현대소설은 아주 익숙한 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한번 당해봤으니까 이건 설명을 한번 할게요. 김채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김채원이 작가죠. 이 김채원은 누구 딸이냐면 국경의 밤을 썼던 김동환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 있어. 그 사람의 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얘의 아들이 또 유명한데요.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닌데 영화 배우의 아들이 백수장이라고 들어봤냐? 백수장? 나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저도 한참 찾았는데요. 문소리하고 박형식이 나왔던 배심원들이라는 영화 알아요? 배심원들. 그게 문소리가 판사고 배심원 8명이 어떻게 써요? 판결을 내는 그거 있었잖아. 포스터에 보시면 배심원들이 8명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배심원들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박형식이야. 그죠? 근데 박형식 바로 위에 있는 얘가 백수장이라는 애인데요. 그 백수장은 김채원의 아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는 거 알려주려고 알려줬고요. 자, 이제 제목, 소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겨울의 환 했는데, 요 환은요, 남을 속이는 기술, 요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상, 이런 말 쓰잖아. 환상,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때 쓰는 환입니다. 환. 그래? 겨울의 환상, 이런 정도구나. 그죠? 그러면 이거의 뜻은 결국은 겨울의 환상, 이런 건가 봐. 겨울의 환상. 이라고도 좋고요. 어떤 겨울의 어떤 상상,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목은 물론 겨울의 환이지만, 해석하다 보면 겨울의 환상, 겨울의 상상, 이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겨울 하면 대표적인 사물이 있어. 눈 좋아요. 눈이 대표적인 사물인데요. 이 소설에서도 눈과 관련된 장면들이 몇 개가 막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의 주 틀은 어떤 거냐면, 외할머니는 남편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첩을 따라가요.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도 남편의 버림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의 버림을 받아. 그 3대가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야. 자, 그런데 엄마는 교사인데요. 교사인데 남편의 버림을 받아요. 첩이 남편을 데리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방황을 합니다. 그 방황을 하면서 뭐 하냐면 화토 칩니다. 화토. 노름 있죠? 화토를 치는 거야. 동네 여인들이랑 모여서 방 안에서 화토를 치는 거야. 화토를 치다가 방이 딱 하나야. 딱 단칸방입니다. 화토를 거기서 치는 거야. 따뜻하니까. 치다가 나와 남동생은 뭐 하냐면 거기 여동생. 나와 여동생은 너무 추우니까 부엌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럼 엄마랑 계속 화토 치다가 창문 딱 열어요. 그러더니 가혜야,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 있잖아. 그거 빨리 끓여서 갖고 와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따뜻한 밥상에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은데 늘 엄마의 사랑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뭐 하냐면 맨날 화투만 치는 거야. 그런 내가 엄마가 시킨 대로 열무김치 좀 넣고 된장찌개를 좀 더 끓여오려고 밖에 나가는데 눈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눈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눈이 장면에 어떤 게 나오냐면 성묘하러 가요. 그럼 풀 같은 걸 베었잖아. 여러 개를 모아요. 모아놓고 나서 불을 태웠는데 그게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산 전체가 다 타버려요. 근데 그걸 TV로 봐요. 불은 내가 냈는데 TV 봐요. TV를 보면서 그때 눈이 내립니다. 화재가 나는데 눈이 내린다고요? 지금 나온 것은 다 어떤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세계가 같은 모습으로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눈은 어느 장면에 나오냐면 여러 회상 장면 중에서 여러 회상 장면들에서 눈이 내리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죠? 성묘에서의 화재가 난다고 그랬죠? 화재가 나는 이때도 눈이 내려요. 화재가 나고 있는데 눈이 내린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얘들은 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되게 현실적이지 않고 마치 제목처럼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속에서 이런 환상적인 이런 속에서 뭘 찾냐면, 그러면 나는 지금 몇 살이냐면 43살의 여자입니다. 43살의 여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지? 뭐가 맞을까? 하면서 할머니처럼 사는 게 맞나? 아니면 나의 엄마처럼 사는 게 맞나? 뭐 이걸 따져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 나섭니다. 정체성을 찾고자 합니다. 찾고자 하는 게 이 소설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성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우리가 요즘 막 유행하고 있는 뭐 페미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페미니즘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해방 소설, 이거와 관련이 없어. 오히려 반대입니다. 요즘에 페미니즘 소설은 여성 해방하고 양성평등 막 이런 걸 주장하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여자. 그러니까 조선의 전통적인 여자들은 어때요? 자기의 삶은 없죠. 다 남편을 위한 삶, 자식을 위한 삶 이거잖아. 오히려 그게 43살의 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이 아닐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소설과는 영반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의 화는 부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자, 부제목이 뭐냐면 밥상을 차리는 여인입니다. 밥상을 차리는 여인이라는 부제목을 가져요. 자, 밥상을 차리는 여인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이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소설의 두 번째 특징으로 갑니다. 이 소설의 두 번째 특징은 얘는 서사 구조가 없어요. 서사 구조가 없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면 서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서사는 쉽게 말하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사건이죠, 사건.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다라는 얘기고 사건이 없다라는 얘기야. 이야기와 사건이 없대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나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다시 여기 있을까? 다시 좀 길게 요 서사 구조라는 거, 요걸 다시 하면 서사 구조는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인과적으로 어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서사 구조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놈은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소설이 어떻게 돼요?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이런 사건이 없으면 무슨 소설이 되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인물의 심리 위주의 소설이 됩니다. 인물의 심리 위주의 소설이 돼요. 그래서 심리 위주의 소설, 즉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따릅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따라가요.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이 강물처럼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뭐 하지?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30년 전에 난 뭐 했지? 40년 후에는 어떻게 살지? 막 주당창 막 뒤엉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표현한 게 의식의 흐름 기법인데,
이놈은 의식의 흐름의 기법처럼 막 섞여 있습니다. 뭐에 대한 게 섞이냐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사는 게 여자의 삶일까? 따지면서 외할머니도 상상해보고요. 엄마의 삶도 상상해보고 여러 것들을 막 상상을 해봐요. 그 중에 하나를 찾게 되는 거야. 어허. 왜냐면 비행기를 안 눌렀어요. 지금 비행기를 끄면 꺼지나? 비행기가 해야 돼. 하하하. 비행기 껐어. 중간에 전화 와버리잖아. 자, 전화 올 데도 없다. 자, 심리 위주의 소설이니까. 그러면 심리 위주의 소설이면 얘는 특별한, 즉 의식의 흐름 기법은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다라는 건 소설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따구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설에 일반적 전개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전개 방식이 없다란 얘기겠지. 특별한 사건이 없다라는 말은 소설에 일반적인 전개 방식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 의식의 흐름 기법이니까. 그러면 의식의 흐름 기법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처음과 끝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물어보면 처음과 끝 정도는 물어봅니다. 만약에 사건이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사 구조가 있는데 역순행적, 시간이 뒤틀려 있는 역순행적이라면 순서 찾는 게 문제 나오는 거고, 심리 위주의 소설에선 그 순서를 하나하나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처음과 끝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과 끝 정도는 알아야겠다. 43세의 여자인 나는요, 결혼해서 6년인가 9년 만에 실패해요. 그래서 남편이 미국으로 핑 도망가요. 그래서 아기 낳고 잘 삽니다. 그죠? 결혼에 실패해요. 그리고 고향에 와요. 고향에 왔더니 고향 친구가 있는 거야. 그 걔가 누구냐면 당신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나와요. 키가 얼마인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안 나와. 그러니까 뭐야? 겨울의 환상, 겨울의 상상인가 봐요. 소설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생긴지 안 나와요. 당신이 이제 연인 관계입니다. 연인 관계여서 어떻게 해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설에서 뭐 육체적 관계도 갖고 해요. 하지만 결혼은 3년 뒤에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연인으로 지내기만 합니다. 연인으로.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늙어가는 여자의 떨림이라는 건 언제야? 라고 물어봅니다. 오, 이 자식 봐라. 바로 뭐냐면, 자, 늙어가는 여자의 떨림을 물어봅니다. 떨림이 언제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소설이 흘러가는 거야. 떨린다라는 건 뭐냐면, 떨린다는 건 새로운 거죠. 새로움. 우리도 대학을 이제 갈 거야. 대학을 가면 어떻게 써? 새로운 시작이니까 떨리겠죠. 그죠? 또 어떤 설렘이잖아. 그죠? 설렘, 새로움, 떨림, 이런 것들이야. 43살인 여자인 내아에게 새로운 떨림이라는 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도 떠올려보고 엄마도 떠올려보고 각종 여자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보는 거야. 그러면서 끝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자는 외할머니처럼 밥상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하게 밥상을 차려주는 여인이 나의 삶이겠구나. 꼭 밥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여인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자, 여인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정체성을 찾았다. 자, 세 번째. 자, 여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내가 상상한 겨울에 상상한 게 뭐였냐면 외할머니의 삶을 상상합니다. 근데 외할머니는요, 내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외할머니와 직접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지가 본 것처럼 생생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환. 무슨 말이겠죠? 제목이 그래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외할머니하고 자, 대조 표시 어머니의 삶. 어머니의 의 삶을 비교합니다.
삶을 비교하면서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외할머니는요. 외할머니는 일남삼녀를 가지고 있어요. 일남삼녀인데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자,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집에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종의 첩이죠. 나의 할머니는 첩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거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소외되는, 그죠? 1번 집이 아니라 2번 집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요. 평생 일만 하면서 일남삼녀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집에서 어떻게 해서 외할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자식인 거야. 그래서 자식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이 외할머니의 큰 아들 하나의 3녀인데 그 중에 장녀가 나의 엄마고요. 그 외삼촌이죠. 나이 때는 외삼촌이 타지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밖에서는 막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욕해도 하고 있고 뭐하도 이런 애들이 꼭 집에 오면 어떻겠어? 막 신경질을 적으로 내고 막 하잖아. 그죠? 그러면 누구야? 제일 약한 사람 누구야? 자신의 여동생을 때린다든가 이런 거 있는데 얘는 이 폭력적인 성향이 누구한테 가냐면 엄마한테 쏠립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막 폭언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손을 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나 왜 때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엄마는 자식이 이렇게 개차만 같이 살아도요. 그냥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거시기 누구냐? 외삼촌이 적응을 못하고 월북하거든요. 북으로 넘어가요. 다시는 못 만나요. 그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서 어떻게 해서 피란 가자니까 외할머니가 피란 안 갑니다. 왜 그럼 피란 안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늙은이는 인민군한테 총 안 맞아. 그러니까 난 여기 있을래 라고 합니다. 근데 나의 상상에선 나의 상상 겨울의 환 나의 상상에선 그 외할머니가 남는 이유를 알아요. 뭐냐면 외삼촌을 기다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외할머니는 자기의 삶보다는 자식에 대한 모든 초점이 맞춰 있어요. 자식이 개차반이었던 아주 긍정적이었던 놈이었던 늘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사람입니다. 즉 외할머니는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 그 다음 배려, 심지어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 외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엄마는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다 반대합니다. 내가 뭐 좀 하려면 그렇게 타락한 일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내가 노란 머리도 물들이고 싶은 거야. 노란 머리 물들고 왔더니 이게 발랑 까져갖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이야. 내가 하는 걸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나의 삶에 구속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럼 이 상태만 봐도 내가 볼 때 외할머니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건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한 사랑, 배려, 헌신을 하는 외할머니를 우리 소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 부제목인 밥상을 차리는 여인입니다. 차리는 여인. 누군가를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기다려주는 여인이야. 꼭 밥상이라고 해서 먹는 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응원을 해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야. 근데 이렇게 자신의 삶에 나의 삶에 관여하고 구속을 많이 했던 어머니는 밥상을 부수는 여인이 아니라 깨부수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똑같지만 더 강조하겠죠? 깨부수는 여인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과 배려,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걷어차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나무에 빗댑니다. 나무에. 외할머니는 어떤 나무냐면 동양의 소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동양의 소나무 같은 여인이 외할머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서양의 잣나무 같아요. 서양의 잣나무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양의 소나무는 외할머니를 지칭하는 말이니까 긍정일 테고 서양의 잣나무는 어머니를 지칭하는 거니까 부정적일 건데 동양의 소나무는 어떠냐면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오면 솔 가지들이 그 바람을 이미 절반 이상을 다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 추운 바람을 조금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뭐 하냐면 바람을 자신이 직접 품어옵니다. 품어 안습니다. 몸으로 품어 안아버려요. 즉 외부적인 시련을 막아주는 존재입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해가 갈까봐 자신의 몸으로 직접 막아주는 존재야. 이게 외할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서양의 잣나무는 뭐냐?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자식이라는 애가 있고요. 자신이 있다고 치면 내가 먼저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서양의 잣나무야.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사랑에 실패했죠?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야, 너 내 딸 좀 가 있어. 내가 지금 아프거든. 내가 힘드니까 너 좀 꺼져 있어.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야? 자식보다는 자신의 아픔을 먼저 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이고. 하지만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라는 존재가 있고 자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면 자신보다는 자식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외할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상하게 어머니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겁니다.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밥상을 차리거나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였던, 내가 너무 슬퍼 남편이랑 헤어져서 이게 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우리가 전문은 안 읽었지만 전문을 다 읽은 것처럼 설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도를 설명해 볼게요. 전체 인물도. 일단 외할머니부터. 외할머니. 자, 외할머니는 일남삼녀. 일남삼녀의 자식이 있고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죠.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죠. 여기까지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장녀, 즉 나의 엄마 있죠? 장녀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장녀에게 버림을 받아요. 자, 이거는 왜 버림을 받냐면 나의 엄마가 교사였는데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정신적 충격이 생기고 아프면 막 살고 싶은 거 있잖아. 나 막 살래? 나 빗나갈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남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술 진탕 먹고 술 먹다 뒤질 거야? 이런 애들.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떡볶이 많이 먹고 죽어버릴 거야? 이런 거 있죠. 폭식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막 빗나가서 엄마가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외할머니라는 사람은요, 엄마 위에서 천사처럼 이렇게 기다려주고 바라만 보는 거야. 내 자식이 지금 어떻게 해서 엄마가 살고 있잖아. 막 살잖아. 그러면 야, 이 새끼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그 막 사는 딸을 믿고 계속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장녀의 입장에선 막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 화를 내든 막 누구랑 티격태격 싸우고 싶은데 위에는 천사가 하나가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더 초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가란 말이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란 말이야. 꺼져! 그래서 진짜 꺼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늙은 엄마를 어디다 보내냐면 이모집에 보내버립니다. 이모 보내버려요. 그게 장녀가한테 버려받는 게 요거고요. 자, 일남삼녀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 중에서 나의 입장에선 외삼촌이 있죠. 외삼촌은 무척 폭력적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죠? 타향 생활에 적응을 못합니다. 타향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초점은 외삼촌이 타향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애한테도 외할머니는 늘 응원해주고 기다려줍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걔는 어떻게 해서 결국은 월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심지어는요 자신을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인 외할머니는요 응원해주고 기다려줍니다. 그죠? 때려주기를 응원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장녀인 게 나의 엄마입니다. 나의 엄마. 자, 엄마는 교사였습니다. 교사야. 교사니까 어느 정도 배운 사람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무척 많이 배운 사람이겠네. 거기다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건, 또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건 어떻게 써요? 의사소통이든가 남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기 혼자 살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 충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떡할까 하면 누군가가 다 도와주지 못해도 약간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면 힘이 될 수 있잖아. 그냥 자기 혼자 막 삽니다. 막 사는 방법이 뭐냐면 엄마가 막 사는 방법이 뭐냐면 화투 치는 겁니다. 동네 여자들 모아놓고 화투 치는 겁니다. 화투 쳐요. 화투 치면서 뭐 하냐면 방은 단칸방인데 그 단칸방에 자식 둘이 있는데 자식 둘이 밖에서 추위를 떠는지 신경 안 써요. 그냥 화투만 칩니다. 화투만 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조금 저녁쯤 되면 배고프면 어떻게 해서 창문 찡 열어요. 그럼 나와 내 동생은 뭐 하고 있냐면 부엌에서 여기 연탄 옆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요. 추우니까. 그럼 이렇게 열면 부엌이 보이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가해야. 얘가 나가 가해입니다.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 있잖아. 거기다가 물 좀 더 타서 끓여와. 이러합니다. 그럼 나는 그걸 끓여오다가 그죠? 그 다음 눈 내리는 거 보고 아까 그랬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화투 치고 자식에 대한 배려는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하겠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엄마는요. 다시 누가 있냐면 두 딸이 있습니다. 가해가 나야. 나는 43세입니다. 43세고요.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3대가 다 똑같이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나. 자, 그 다음에 영혜가 있어요. 첫째 여동생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영혜가 있는데 얘는 독일을 갔어요. 독일에 가서 간호사 생활을 합니다. 간호사 생활을 하고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영혜밖에 없습니다. 영혜. 자, 쭉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나는 외할머니의 삶도 떠올려보고 어머니의 삶도 떠올려보는데 이제 중년 여성으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외할머니. 그죠? 늘 자식에게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베풀어줬던 외할머니의 삶이 여성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결혼에 실패했지만 엄마처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꼭 밥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엄마가 요거겠죠. 근데 묘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나하고 엄마의 삶이 너무 비슷한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배려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고 나는 늘 내가 우선이었거든요. 묘하게 비슷한 거야. 그러면서 이 가해인 나가 엄마를 이해합니다. 계속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면 외할머니를 이모 집에 버린 것 때문에 싸워요. 아니면 평생 일만 하던 외할머니고 당신을 키웠던 사람인데 왜 버려요? 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힘들었단 말이야 하면서 막 서로 싸워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게 되는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도 가해거든요. 그래서 가해인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해거든요. 그러면서 이해를 합니다. 왜 엄마가 엄마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합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그 외할머니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야. 나는 막 엄나가 살고 싶은데 너무 천사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내 눈앞에 빨리 가란 말이야. 천사가 필요 없단 말이야. 난 누가 악마가 필요해.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해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면서 이해를 한다는 게 전체 내용. 다음 5번째 하나만 더. 현재 거기 제시문은 문학 1일차니까 여러분은 월요일 날 이미 풀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 EBS에서는 어느 지점이 나오냐면 아까 엄마하고 나하고 싸우는 지점이 나옵니다. 싸우는 지점이. 자, 그러면 거기가 뭐냐면 된장찌개 얘기가 나옵니다. 된장찌개의 개념을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된장찌개의 개념. 자, 어머니하고 나하고 된장찌개의 찌개와 관련된 기억이 달라요. 된장찌개에 관련한 기억이 좀 달라요. 엄마는요, 된장찌개 하면 무슨 기억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음식 좀 하지. 뭐 어떻게 알아요? 너 옛날에 된장찌개 먹어봤잖아. 맛있었잖아. 라고 합니다. 그 엄마는 음식 솜씨 자랑의 근거입니다. 내가 음식 좀 해. 너 된장찌개 먹어봤잖아. 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요,
된장찌개가 맛있다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기억에는 맛있는 게 없는데 엄마는 맛있대요. 나는 된장찌개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머니와의 거리감입니다. 어머니와의 거리감입니다. 뭐였냐면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따뜻한 밥을 먹고 싶었는데 엄마는 항상 나한테 뭐라고 해요? 창문 찍 열고 야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 있잖아 거기 끓여와 항상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된장찌개만 하면 엄마가 창문을 찍 열고 그 싸늘한 말을 대뱉은 게 그것만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엄마의 거리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환이죠. 그래? 맛있었다고? 좋다. 100번 양보해서 맛있다면 만약에 맛있었다면 그건 나는 맛있는 기억이 없지만 맛있었다면 그건 장맛이 좋은 것이다. 엄마는 장은 누가 담궈줬냐면 외할머니가 담궈줬어. 그러니까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가 맛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맛있는 기억은 없지만 있다면 장맛이 좋은 거야. 즉 또 외할머니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할머니가 좋다. 두 번째, 그 된장찌개가 맛있었다면 나는 맛있던 기억은 없지만 맛있었다면 요 대사 때문입니다. 아침에 먹던 그 된장찌개 있잖니 그거 거기다 두부 좀 한 모 썰어서 다시 끓여와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뭐냐면 이 먹던 첫 번째는 장맛, 두 번째는 먹던. 자, 우리 그 속담에 장은 끓여야 맛이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된장이라는 건 계속 끓이면 끌수록 구수한 맛이 우러난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던 거 조금 내용물 더 추가해서 또 끓이고 그 다음에 점심 먹었다가 또 내용물 추가해서 더 끓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맛이 아주 배어버린 거야. 내 기억엔 맛있는 건 모르지만 맛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맛있는 거다. 다음 세 번째, 내 기억의 된장찌개는요, 우리가 보통 된장찌개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 파 송송송 쓸어갖고 위에다 딱 올려놓잖아. 그죠? 근데 엄마의 된장찌개는 그 중요한 게 빠졌대요. 중요한 무엇인가 빠진 듯 하대요. 중요한 무엇인가 빠졌대요. 근데 내 기억 속에 뭐가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파 같은 게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중요한 무엇을 나는 뭐로 기억하고 있냐면 파 같은 거 위에다 송송송 쓸어서 위에다 놔야 되는데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파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 엄마는 사랑으로 나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준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엄마는 음식 솜씨 자랑의 근거로 된장찌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밥상은 적어도 따뜻한 밥상은 아니었어요. 나의 기억에서 따뜻한 밥상은 아니었다라고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밥상 세모, 따뜻한 밥상 동글동글. 자, 그러면 겨울의 화는 우리가 전문을 다 안 읽어봤지만 거의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네. 자, 이 상태에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우리는 원래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3번 문제를 보고 제시문을 읽게 되잖니? 그죠? 근데 3번 좀 볼게요. 이제 내용 좀 볼게. 자, 창작 노트랍니다. 주인공은 모성에 대한 결핍을 느끼며 성장합니다. 모성에 대한 결핍 밑줄칩니다. 맞죠? 따뜻한 밥상을 엄마가 차려준 적이 없었죠? 늘 엄마는 나의 기억 속에서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 있잖니? 거기에다 두부 좀 썰어서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주인공은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든 어머니와 자신을 빼닮았다. 줄칠게요. 어머니와 자신이 빼닮았다.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나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한 줄 내려가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머니처럼 살면 안 돼. 외할머니처럼 살아야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의 삶과 좀 비슷한 겁니다. 뭐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다음 주인공의 할머니 동그라미 어머니 세모 어머니와 반대로 전통적인 여인상 밑줄. 뭐니 너는? 지훈 뭐해? 저건 멍충이 저거. 너 가져. 자, 그 다음 전통적 여인상.
다음 세 번째. 자, 주인공의 할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기억을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상상입니다. 제목 겨울의 환. 그죠?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다섯 번째 동그라미. 주인공은 어머니와 자신에게는 없으며 할머니를 포함한 선조 여성에겐 있었던 삶의 자세가 줄칠게요. 아낌없는 정성과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줄칠게요. 이게 여인이 43세의 여인이 앞으로 살아갈 일은 남에게 아낌없이 정성을 주고 기다려주는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외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 속에서 떠올리고 줄칠게요. 상상 속에서 떠올린다. 그러니까 겨울의 환. 거기서 자기 고민에 대한 해답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또 줄칠까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밑줄. 다음 30쪽으로 넘어가 볼게. 자, 30쪽은 현진건의 고향이네. 현진건의 고향은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했었죠. 그죠? 수능 완성에서 하면서 뭐로 연결했어? 이광수의 무정으로 연결했었지? 그 다음에 시문의 상록수, 더 가서는 뭐야? 현진건의 술권하는 사내까지. 그죠? 이렇게 사회까지. 자, 패스. 32쪽으로 가볼게요. 자, 으쌰. 자, 요번에는 32쪽으로 가볼게요. 자, 32쪽에는 흥부가와 봉산탈춤이 나왔어요. 그러면 EBS 점검을 먼저 해볼게요. EBS 책에선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한번 해볼게. 자, 이 바뀐 수능인 요번 수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문학 개념이 나오고 그에 해당하는 작품 나서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나올 거라고 했잖아. 그죠? 문학 개념이고 EBS에서도요. 몇 페이지다? 196이구나. EBS 196이에요. 수특 196에 수특 196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문학 개념을 하나 뽑아낼게요. 문학 개념을. 자, 문학 개념을 하나 뽑아낼 거야. 어떤 개념이 하나 나왔냐면, 제담의 구조가 하나 탁 뽑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자, 제담의 구조. 넘어해볼게. 제담이라는 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흥부가 나올 때야. 흥부전 흥부가 나올 때 제담이 이야기가 똑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대요. 똑같은 구조가. 첫 번째는 어떤 구조냐면 구조 만들기에서 여기에서 구조 무너뜨리기 요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구조를 만들었다 구조를 무너뜨리고 구조를 만들었다 구조 무너뜨리고 집을 지었다 무너뜨리고 집을 지었다 무너뜨리고 이건데 구조 만들기라는 건 무엇이냐? 구조 만들기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일반적인 결말을 예상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야. 흥부전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사례를 드는 게 뭐냐면 흥부전입니다. 흥부전에서 이제 제비다리를 고쳐줘요. 그리고 박을 떨어뜨리잖아. 박을 하나 탔더니 뭐냐면 돈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야 우리 자식이 9명이고 너와 나 있으니까 11명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배불리 좀 먹자.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뭐 하냐면 밥을 짓습니다. 밥을 엄청나게 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밥을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어떤 9명의 자식 있고 자기 둘 있잖아. 어떤 놈은 밥 속에 들어가서 먹는 놈도 있고요. 어떤 놈은 밥을 뭉쳐서 던져줘요. 그럼 여기서 하고 받아먹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를 11명이 다 합니다. 그때 배가 점점 불어오는 거야. 그 중에 흥부가 너무 많이 먹어요. 배가 이만해도 자빠집니다. 확 넘어져요. 그러면 일반적인 예상은 뭐야? 아이고 과식해서 지금은 뒤지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끝이구나. 아유 행복한 게 지금부터인데 우리 행복한 날 가장 행복한 날 죽네. 이게 이제 긴장입니다. 그죠?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겠죠. 하지만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수용자, 읽는 사람의 예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죠? 자, 수용자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뭐 하냐면 딱 넘어졌더니 큰아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배를 눌러봐요. 그랬더니 띵동 띵동 소리 나고요. 막 눌렀더니 어떻게 해서 막에서 뭐 엉덩이에서 똥을 쏘는데 그 똥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데 온 마을을 막 뒤덮어버리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벌떡 살아나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완되 긴장했던 움츠렸던 것이 훅 풀리죠? 이완됩니다.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결국 이걸 통해서 바로 뭐야? 바로 웃음을 유발한대요. 웃음을 유발한대요. 이게 이제 흥부가의 재담 구조래요. 그래서 뭐를 가져왔냐? 바로 봉산탈춤을 가져온 거야.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요 재담의 구조와 연결된 문학작품을 봉산탈춤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 봉산탈춤에서 점검해보자. 1번 봉산탈춤 할게요. 탈춤극 또는 가면극. 자, 탈춤극 가면극의 특징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탈춤극 또는 가면극은요, 봉산탈춤만이 아니라 모든 탈춤극과 가면극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가 1920년대요 하면 1920년대입니다. 여기가 2042년 하면 2042년이야. 근데 연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뒤에 무대의 배경이 되는 거 세트가 있잖아. 세트가 1920년하고 2040년은 너무 다르잖아. 그러니까 세트를 부셨다 다시 어떻게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장면 전환이 잘 안 되지만 얘는 장면 전환이 빨라요. 얘는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무척 자유롭습니다. 그냥 봉산탈춤에선 이렇게 했더니 마구간이래. 여기 마구간이야 그냥. 다음 두 번째,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연극을 하다가 여러분 여기로 와보세요 같이 막 연극을 하는 거야. 그죠? 옆에 판소리 같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북치는 놈 있을 거 아니야? 악공 어떻게 생각해요? 아우 이거 좋지 이러고 있는 거야.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악공과 관객의 극중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언어 사용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언어 사용의 양면성. 이건 뭔 개소리냐? 평민의 언어인 어떤 비속어 같은 것도 잔뜩 하고 이놈의 새끼야 뭐 이런 거 잔뜩 나오고요. 양반의 한자어도 막 나옵니다. 그럼 이건 바로 뭐냐면 양반도 즐겼고 평민도 즐겼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향유 계층이 넓다. 두 번째. 자, 종 쳤으니까 이제 시작하자. 두 번째는요. 자, 봉산탈춤으로 넘어올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건 재담의 구조라며. 그러면 이제 봉산탈춤의 재담 구조입니다. 재담 구조. 우리가 주 포인트는 재담 구조잖아. 봉산탈춤에서 재담 구조. 흥부전에선 구조를 만들었다 무너뜨리고 만들었다 무너뜨렸으면 봉산탈춤은 뭐냐? 자, 시작할 때 쉬 하고 시작합니다. 쉬 하고 시작해요. 자, 쉬 하고 시작된다는 건 뭐지 이거잖아. 호기심이 증폭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집중을 유도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양반이 등장합니다. 양반의 등장이에요. 그랬더니 말뚝이가 조롱을 합니다. 양반 나오십니다. 아이고, 양반이 아니라 개밥그릇 나와요.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양반 들으니까 열받죠. 그래서 양반이 호통을 칩니다. 뭐 이 새끼야? 양반이 호통을 칩니다. 근데 말뚝이가 아이고 어떻게 됐어? 양반 나온다고 했어요. 거짓말합니다. 말뚝이가 변명합니다. 말뚝이의 변명.
아, 그랬더니 양반들이, 우리가 잘못 들었나 봐. 우린 병신인가 봐. 막 합니다. 양반들의 안심. 양반의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다시 막 모여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오호, 이 춤은 양반과 말뚝이가 함께 어울려 막 춤을 춥니다. 요 놈은 일시적 갈등 해소입니다. 완전한 갈등 해소 이러면 안 돼. 일시적인 갈등 해소야. 완전한 갈등 해소면 요게 재단 구조거든요. 말뚝이가 양반 한번 조롱했다가 풀어주고 춤추고, 조롱했다가 풀어주고 춤추고 이러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 근데 완벽하게 갈등이 해소되면 더 이상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일시적 갈등이 해소돼야 합니다. 됐냐? 자, 그러면 요 재단 구조를 조금만 더 봐볼게. 좀 더 볼게. 자, 왜 그래? 자, 보면 시작했죠? 그죠? 이게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호기심이 증폭되고 집중을 유도하겠죠? 음악과 춤이 급칩니다. 큰 소리로.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이조호조 혹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낸 퇴로제상으로. 퇴로제상은 요즘으로 말하면 은퇴공무원. 퇴로제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개잘양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 쓰는 양반 나옵니다. 개다리 소반은 뭐냐면, 개다리 소반은 밥상입니다. 밥상이 이렇게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생긴 거. 개다리. 근데 멍멍이가 다리가 이렇게 꼿꼿해야 되는데 돼지 멍멍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가 이렇게 굽어 있잖아. 그러니까 밥상이 이렇게 굽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개밥상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어디야? 여기. 말뚝이가 조롱하는 거야. 그랬더니 야야 이놈 뭐야? 양반이 호통을 치겠죠. 그러면 변명하죠. 아이고 이 양반을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노론 소론 이조 호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설 다 지내고 퇴로제상으로 계시는 이생원내 삼형제분이 나온다고 했어. 아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변명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이제 양반 안심해야겠죠. 아 이생원이라고 했대. 우리 잘못 들었나 봐. 우리 병신이야. 뭐 이런 거죠. 국거리 장단에 맞춰 모두 춤을 춥니다. 춤 동그라미. 재담의 끝이죠. 일시적 갈등 해소죠. 다시 재담이 시작하네요. 여보 악공들 말씀 좀 들어보쇼. 이게 뭐야? 이게 여기죠.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악공이 극중 참여한 거 지점이죠. 참여했네. 오음육률 다 버리고. 오음육률은 일반적으로 양반이 하는 음악입니다. 양반들이 하는 음악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호두기 뽑아 불고. 호두기를 뽑아 분다? 풀필이나 불고. 이 새끼야 니들이 무슨 필이 불어. 풀필이나 불어라. 바가지 장단이나 쳐주쇼.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양반 불어 풀필이나 불고 그냥 바가지나 두들겨 이거야. 무슨 검은 거야 니들이. 그냥 바가지 장단 두들겨.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열받죠. 뭐야 이놈아. 아이고 이 양반 어찌든지 듣소. 용두, 해금, 붓, 장굿, 피리, 젖대 한 가락도 빼지 말고 건건드러지라고 치라고 했어요. 아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했대.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춤 동그라미. 다시 재담이 끝났네요. 그죠? 그럼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그 밑에 것도 자 네 놈 양반을 모시지 않고 세처를 정하지 않고 어디 갔냐 했더니 채찍을 가지고 원을 돌면서 한 바퀴 빙 돌았대. 여기가 당신의 세처요. 여기가 당신의 보금자리요. 이 말이야. 그 얘기는 뭐죠?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니까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 울타리를 드문드문 꽂았고요. 깃은 지푸라기.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세처를 잡았어요. 야, 너 펜션 잡았냐? 여행처에 왔으면 펜션 잡아야지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내 펜션을 잡았는데요. 울타리가 있고요.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하늘이 뻥 뚫렸대요. 뭐야 이거? 마구간. 돼지고기 아닌 마구간. 그래 이건 조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양반이 뭐 이 새끼야! 호통치는 거죠. 이제 변명해야지. 아이고 이 양반 어찌 됐어. 자자 호양의 털을 잡고 거기 A, B는 뭐야? 양반들의 전통적인 가옥 형태입니다. 해석하려고 들지 마. B에 있는 건 변명하는 거잖아. 양반들의 전통 가옥입니다. 전통 가옥의 형태들이야.
그 다음 B의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나서 조롱하는 거야. 양반들의 전통 가옥인 줄 알았지? 이거야. 봐라. 삼털 같은 칼담배가 질 나쁜 담배입니다. 저질 담배. 저평양 동프로 선창에 돼지 똥물에 축축 죽여놨습니다. 양반들이 피는 담배를 저질 담배인데 거기에다가 똥물에 죽여놨답니다. 이건 조롱이죠. 그죠? 그랬더니 화내죠. 뭐야 이 새끼야! 변명해야겠죠? 아이고 이 양반 어찌 됐소? 쇠털 같은 담배. 이게 질 좋은 담배입니다. 쇠털 같은 담배가 질 좋은 담배야. 소의 등처럼 부드러운 담배니까 꿀물에 죽여놨다고 그랬어. 아까 똥물이 돼 꿀물이 되죠. 변명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안심하겠죠. 꿀물에 했대. 꿀물에 죽여놨대. 국고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춤 제담이 끝이죠.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처방으로 들어간냥한답니다. 들어간냥한다. 그것도 뭐겠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니까 장면 전환이 자유로운 것이었죠. 됐죠? 자 여기까지.